오늘은 230만 원으로 월급 230만 원으로 5년에 1억을 만들려는 남자의 가계부라는 글을 윤충희 PD님이 예전에 써주신 글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배울 점도 많고 귀감도 많이 되고 자극도 많이 받습니다. 제목부터 혹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목을 보고 불가능한데 어떻게 230으로 1억을 만들려는 거지. 내가 생각했을 땐 진짜 불가능한데 하고 이 친구가 되게 자세히 써줬어요. 230이 새 후겠죠? 예, 실수령액 230만 원인데 쭉 한번 같이 보실게요. 네. 생각해보면 되게 똑똑한 친구예요. 그 실수령이 230만 원이면은 적금을 일단 170만 원 넣어서 5년에 1억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만 원만 생활비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보면은 식비가 30만 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여기 뒤에 나중에 다 세부 내역도 나와요. 그다음에 용돈이 또 20만 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공과금이 10만 원. 난 이게 일단 리마커블 했어. 핸드폰이 7,000원이라서 이거 뭐 도대체 언제적 글이야 그랬는데 언제적 글이 아니라 알뜰폰을 써서 데이터 1기가짜리만 쓰고 1기가 떨어지면은 자기는 와이파이로 쓴다. 또 보험도 들어요. 실비보험 13,000원, 교통비 1, 2만 원인데 출퇴근을 도보로 안 해요. 도보 1, 2만 원. 그다음에 주거비가 여기서 돈이 많이 아껴지는데 작아요 갖고 그러니까 월세가 안 들어가니까. 근데 뭐 엄청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해서. 왜냐면 반지하예요. 반지하. 18평 빌라 반지하네. 예, 반지하. 서울 외곽. 근데 이게 있다는 게 되게 크네요, 사실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 기타는 불규칙 경조사비 이런 거 있는데 대박이 나머지 차 없음 돈 안 들어감, 유흥 안감 안 들어감, 가차가 뭐죠? 모르겠고 가차 별풍 안 쓴, 복권 안 삼, 명품 모름, 흡연 끊음, 운동 홈트, 운동도 또 해요. 홈트.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다음 데이트비 또 영원. 그러니까 토탈 지출은 월 60만 원 플러스 알파인데 대단한데 좀 안쓰럽기도 하고. 야, 그래서 좀 얘기 좀 해드리려고요. 오버되는 거는 왜냐면 넘어가는 플러스 알파나 성과급과 연말정산 받은 거를 1년 동안 야금야금해서 커버하겠대요. 그 다음에 이해에도 통장에 여유 자금을 약간 두고 체크카드로 주로 사용. 이런데 이게 보면은 식비 세부 내역 보면은 되게 건강하게 챙겨 먹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좀 뭘 많이 공부를 한 친구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용돈 세부 내역이 전적으로 리마커블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잖아요. 책 구매 및 소장, 앱, 인터넷, 게임, 영화, 유튜브 및 OTT. 그다음에 뭐 전자제품, 가전제품, 인테리어, 가구, 주방, 운동기구, 쇼핑 등. 저는 이렇게 아끼면서도 책을 사본다는 게 되게 놀라웠어요. 그러네. 네? 왜냐면은 이게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은 다 반응이 그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사냐? 인생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 모으면은 나중에 내가 목돈이 생기면은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살면서 자기 개발하면은 연봉이 오르거든요. 난 그게 핵심인데 사람들은 이 친구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평생 월급이 230만 원일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적절한 투자가 그거예요. 유튜브 및 OTT라고 쓴 게 보면 넷플릭스랑 이런 거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나 봐요. 저는 그게 시간을 아껴주는 행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저는 솔직히 생각보다 투자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넷플릭스도 워낙 양질의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그거 막 요즘에 그게 아이디 하나로 여러 명이서 쓸 수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친구들끼리 모여서 좀 그러니까 하나로만 낸 다음에 4명, 3명 막 저 몇 명까지 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나눴으면 생각보다 또 안 비싸거든요. 되게 값싼 좋은 취미 중에 하나죠. 예. 양질의 컨텐츠가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용돈 세부에서 놀랐고 이 친구 써놓은 게 좀 리마커블하고 제가 그다음에 이렇게 비슷하게 살고 사고방식 갖고 있는 친구들이 이런 조언을 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쓴 게 뭐냐면은 일단은 돈 그거 겨우 모아서 뭐 하겠느냐라고 하지만 그래도 모으는 재미는 있음. 성격상 우울, 외로움이 별로 없어서 삶의 만족도는 매우 좋은 편. 식비가 적어 보이지만 이게 또 나는 핵심이라고 봐요. 식비 막 쓰던 시절보다 건강 좋음. 왜냐면 제대로 챙겨 먹으니까. 난 이 친구가 되게 똑똑해요. 연봉이 늘어나면은 소비 지출 비율을 점차 높일 것. 그러니까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걸 욕하는 사람들은 이 친구 벌써 계획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연차가 늘어나면서 경력이 쌓이면 연봉이 늘어나고 거기서 연봉이 또 만약에 진급까지 하거나 뭘 하면은 더 잘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수입이 늘어나잖아요. 그거를 자기 삶에 왜냐면 1억으로 정해놨으니까
자기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넣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보면은 가끔 자기 인생을 너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무조건 모은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전에 또 책에 얘기했죠. 이걸 의식적 소비 지출이라고 하잖아요. 당연히 소비 지출을 하되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 적정선을 넘지 않는 거에서 이걸 해 나가면서, 왜냐면 아니 우리가 저축하면서 그 소비 지출 줄이는데 뭐 아무것도 못하면서 5년, 10년, 15년, 20년 했어. 그러면 돈을 모을 수 있겠지만 내 인생에서 10년, 20년을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돈을 모아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사이에 본인이 해야 될 거, 누릴 수 있는 거,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거를 야금야금하게 해나가고, 이 돈이 많아졌을 때 거기에 맞춰서 또 리밸런싱을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체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차 살 생각 없고 돈 모이면 집 업그레이드가 우선 목표. 네, 저도 동의하는 게 뭐냐면은, 저도 만약에 싱글이면은 저는 왜냐면은 우리 가족이나 어디 갈 때나 그렇죠. 가족 차를 타지, 저는 웬만하면 다 대중교통 이용하거든요. 뭐 저는 책 보고 하면 나쁘지 않아 갖고, 차 하면은 유지도 해야 되고 뭐 대중교통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약간 빠를 수 있을지언정 돈은 더 많이,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저도 아내 임신하고 샀거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조금 뭐 그렇게 의미 없고, 그다음에 읽어보면은 그게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이 뒷부분을 해드리려고 한 건데, 모쏠은 아니지만 결혼 생각이 없대요. 그러니까 뭐 결혼을 하는데 돈이 들어간다는 거랑, 뭐 아니면 결혼 때문에 어쨌든 뭔가 그러니까 결혼 때문에 지출이 있고, 연애를 하면은 지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친구 이제 연애 때문에 지출이 연애를 안 하기 때문에 지출이 0이다 이렇게 써놓은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뭐 연애를 하면은 당연히 데이트도 하고 뭐도 사 먹고 하면은 돈이 들어가겠죠. 근데 저는 막 그렇게 해서 그 돈 아까우면은 안 하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생각을 조금 넓혔으면 좋겠는 게, 이렇게 아끼는 또 여성 친구들도 있어요. 저는 그게 대표적 커플이 그 강과장이랑 우리 신유선 PD 둘이 커플이 둘 다 엄청 짠돌이 짠순이거든요. 그래서 둘이 데이트하는 거 보면은 되게 알콩달콩 잘 해요. 그거에 대해서 해먹고 요리 해먹고, 그다음에 아끼고, 그다음에 돈 안 드는 데이트하고 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현실적으로는 데이트하면은 돈이 많이 들겠지만, 아니, 상대적으로 더 들겠지만, 그거를 너무 내가 데이트는 돈이다, 결혼은 돈이다, 그것만 생각을 해갖고 그거를 원천적으로 안 하겠다라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제가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같이 재무 관리하면은 미혼자보다 기혼자가 훨씬 더 재무적으로 더 나을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이거 보면 느낀 게 그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부자가 되겠다, 뭐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투자하면 투자 수익률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 구루들, 또 투자의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투자는 수익률 갖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얼마나 돈을 모으느냐, 시드머니가 얼마나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너가 돈을 벌고 돈을 많이 부자 되고 싶다 한다면 일단 돈을 많이 모아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하면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예요. 저축하는 거죠. 지출을 통제해야죠. 저축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출을 통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투자 수익이 있는 거지. 투자 수익률 아무리 높아봤자 그 시드머니 낮으면은 별거 퍼센트잖아요. 퍼센트. 그럼요. 그리고 투자 수익률은 우리 복잡하잖아요. 통제할 수 있습니까? 통제 못해요. 그거 장기가 한 사람 몇 명 안 돼, 그 중에 하나가 워런 버핏이거든요. 대부분 힘듭니다. 근데 지출 통제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가계부 또 벤치마킹 하시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여기에서 조금 더 알파로 이건 좋겠어요. 이게 책은 읽긴 하지만 또 우리가 미래에 자기 자신 투자할 때 책 말고도 진짜 뭔가 배워야 될 거, 건강도 있고 배워야 될 게 있잖아요. 그건 예를 들어서 그건 5만 원, 10만 원 더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면은 10만 원은 여기 작진 않아요. 그러나 그 10만 원을 지금 또 젊었을 때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게 몇 배로 불어날지 모르는 거니까, 이게 우리가 최대한 아껴서 170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내가 미래를 위해서 내 자신한테 투자할 수 있는 교육적인 부분들 정말 필요하다면 그건 또 과감하게 또 10만 원, 20만 원 투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다음에 이 정도의 의지력이고 이 정도의 꼼꼼하면은 저는 투잡을 해보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되게 똑똑한 것 같거든요. 통제력도 되게 강하고, 그러네. 되게 그다음에 체계적이고. 그러면은 이런 분들한테는 뭐 유튜버에서 요즘에 대표적인 유명한 투자민 커머스 있잖아요. 스마트 스토어 잘할 것 같거든요. 그러네. 제 생각에. 잘할 것 같아 이분. 글빨도 있어갖고 왜냐면 글을 재밌게 쓰기 때문에 저는 뭐 블로그 마케팅도 잘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은 뭐랄까 말 그대로 그 자신한테 투자도 있지만 내가 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한 30만 원은 여기서 내가 어떤 거 좀 공부 남는 시간에 공부해갖고 그거는 뭐 세컨 잡으로 뭐 부업도 있을 수가 있고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커머스처럼 자영업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 하면서 남는 시간에는 또 세컨 잡으로 다른 일도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소득이 거기서 더 늘잖아요.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이제 20대로 돌아가서 뭐 이렇게 싱글이고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직장에서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겸업을 허락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다 무조건 알바를 할 것 같고 요거 계기로 그거 말씀드리면 좋겠네요. 웬만한 직장은 그 겸업 금지를 다 풀어야 돼요. 저희 체인지하는데 뭐 하든 말든 신경도 안 쓰거든요. 본인 일만 잘하면 되지. 그다음에 알선해 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 일만 잘하면 되는데 겸업을 막는 거는 되게 나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되게 나쁜 것 같아요. 아무튼 왜냐면은 그게 그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가 항목이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거 계기로 좀 이렇게 오너분들이나 의사결정권자분들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살려는 친구들은 겸업 나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똑똑한 친구들은 또 겸업하면서 절대 본업 포기 안 해요. 왜냐면 본업은 안정적이라서 리스크가 없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알고 또 겸업도 풀어줬으면 좋겠고 많은 더 회사가 그다음에 이런 친구들은 거기다가 내가 직접 자영업을 해보든 아니면 부업을 해보든 다른 거에서 다른 추가 소득을 만들어내면은 이거보다 이 정도 의지력이면 저는 해낼 수 있어요. 잘할 것 같은데. 이분은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줄이 제가 너무 안타까운데 연애질만 포기하면 삶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인생의 경험 획득. 맞아요. 그냥 거기 돈 들어가는 거가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고 시간이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면 많은 걸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인생에서 사랑이라는 게 그 많은 것 이상을 넘어서는 전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거를 그걸 포기하면서 얻을 수 있지만 근데 엄청 큰 걸 잃는 거거든요. 엄청 큰 걸 잃는 건데 근데 그거는 요즘에 뭐 이제 뭐 개인의 인생에 대한 가치관도 다 다르고 호불호가 있으니까 뭐 본인의 선택을 존중을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했지만 이걸 이분법적으로 사고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거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걸 얻는다가 아니라 괜찮은 친구 만나면은 그렇죠. 우리 뭐 강과장 우리 UPD 커플처럼 둘이 정말 알뜰살뜰하게 모으는 재미를 느끼면서 연애도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많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애초에 근데 이거를 원천적으로 난 연애를 안 할 거야. 그러면 주변에서 소개시켜주고 싶어도 해줄 마음이 안 들잖아요. 좀 열린 마음으로. 열린 억지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렇게 가능하구나. 저는 이게 놀라웠어요. 이게. 그다음에 여러분 또 어때요? 역시 쓰기. 내가 가계부를 이렇게 완벽하게 쓰고 내 지출에 대한 시스템을 완벽하게 한번 정리하니까 메타인지 금융 메타인지가 확 올라가서 이렇게 쓰고 나면은 5만 원 어디 허투루 셀 돈 안 샌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제 모으는 거예요. 그런 거를요. 근데 그게 막 이제 그럴 거예요. 막 그런 거 5만 원 더 모아서 인생에 뭐가 있냐? 있죠. 왜냐면 어차피 그거 내가 정신만 바짝 차려 안 나갈 돈 나갈 돈 안 나가게 하는 건데 그러면 그 5만 원 나한테 공부로 재투자하고 예를 들면 그 5만 원 갖고 주식에서 하이 리턴에 계속 넣는 거야. 어차피 그 나갈 돈 가계부를 써보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네. 여러분이 가계부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10만 원은 진짜 내가 불필요한 거에 지출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그거는 새로 생긴 돈이잖아요. 그런 거는 없었던 돈이니까 하이 리스크에 계속 적금하듯이 쌓으세요. 그렇게 투자를 해서 리스크를 완전히 상쇄시켜야지 빚내서 영끌해서 투자하고 그러면 여러분 인생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글로 썼으니까 다른 사람도 도움 받죠. 네, 도움 받잖아요. 아무튼 너무 오늘 좋은 글이었고 많은 걸 배우고 진짜 멋진 청년이다. 그런데 사랑도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응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찾아뵙도록 할 건데 갑자기 이제 또 생각이 나는 게 지금 막 20대 청년들이 이렇게 그날 30대 초반 청년들이 지출 통제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들이 쉽지는 않거든요. 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버렸으니까 뭔가 괴리감도 느끼고 그럴 텐데 기회는 무조건 옵니다. 안 올 것 같죠? 여러분이 발품 팔고 공부하고 노력하죠? 기회는 왜냐면은 세상이라는 게 여러분이
앞에 선배들 결국엔 다 죽어요. 우리도 언젠간 죽어요. 여러분이 주인공일 수밖에 없는 시기가 여러분의 의지랑 상관없이 무조건 특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된 친구들, 노력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장담하는. 우리나라 돈 적지 않은 네. 나라예요. 그리고 기회는 무조건 올 거예요. 아셨죠? 갑자기 이 말을 한마디 더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